1부에 이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에 그 담보대출이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 구입함에 있어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없다. 1주택 세대는 원칙적으로 규제 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사라든지 이제 그 부모 복양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이제 2년 이내에 이제 처분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 그 규제 지역 내의 고가주택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실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이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약간의 이제 이제 실거주 목적의 어떤 그 제한이 있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에 고가주택 구입을 할 때에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 최장 2년 이내에 처분 조건 불안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1주택 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그 규제 지역, 이제 규제 지역 내에 이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최장 2년 이내에 처분 조건으로 해야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사라든지 결혼을 해서 또 동거, 부모 복양의 목적으로 해서 두 주택이 한 주택이 이제 같이 거주하게 되고 한 주택이 남으면은 그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하는 것이 이게 이제 강력한 제재인지는 조금 의문인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의 제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건 이제 제재치고는 조금 약하지 않은가?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하여튼 이런 그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런 제재가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면은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죠. 2주택자 이상 보유 세대는 이 투기 가열지구,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을 우리가 규제 지역이라고 하죠. 이 규제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이런 규제 지역에 들어올 때는 LTV나 DTI가 빵원이라는 빵원, 0입니다. 0. 0이란 얘기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주택 보유 세대가 규제 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신규로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사라든지 결혼, 부모님을 모시게 된 경우에는 이제 LTV가 이제 DTI 40, 그리고 이제 조정지역 대상 지역은 이제 60, 50 이렇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 이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조건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 주택은 원칙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주택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일정 기준, 그러니까 실거주 조건으로 해서 이런 이제 조건으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1주택 보유 세대라도 이제 규제 지역 내 실거주 목적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현행 무주택 세대는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원회라는 걸 해서 이걸 이제 대출 승인을 또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때 예외 규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이겠죠.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다. 아까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이사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부모님을 모시게 됐다든지 결국은 이제 3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이제 그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1주택이 되는 거죠. 이사라든지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의 보유 인정 이거는 이제 이제 부모님의 이제 그 주민등록상으로 실제 같이 살다가 이제 분가를 한 경우에는 땅이 이제 두 집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 별개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 두 주택이 두 개 주택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서민적인 내지 마련 목적으로 규제 지역에서 이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세대 분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타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같이 살진 않고 좀 걱정되니까 집 근처에 이제 모시고 이제 다른 집에 사시는데 가까운 우리 이제 자녀가 사는 집 근처로 부모님을 이제 모시는 이런 경우는 별거 봉양이라고 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신규로 이제 구입하면서 신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주택에 이제 그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주택 세대는 현행과 같은데 문제는 2주택 이상자에게는 10%가 강화된 LTV와 DTI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있는 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에도 이제 여신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또 이렇게 예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주택 이상 세대는 10%가 이제 내려가죠. 30. 그리고 LTVI, DTI도 60, 50에서 50, 40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 10%씩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이 생활안정자 용도를 이제 잘못 속인 경우에 이제 그 상결마다 확인을 해서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을 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대출을 적각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연내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주택을 보유수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로 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대출을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자 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2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공적 보증 금지한다. 근데 지금 이게 9.13 대책인데 이 9.13 대책 이전에는 전세자금 보증에 있어서 주택수는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2주택 이상자에게는 공적 보증이 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공적 보증이 금지가 된다. 자, 그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이 된다.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라는 조건이 분다라는 겁니다. 보증 제공의 조건. 1주택자는 그래서 여기 또 읽어보시고 무주택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이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공적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금공, 주택금융공사와 HUG 이것을 그 공적 보증이라고요. 우리가 그 SGI라고 하죠. 서울 보증보험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부 합산 1억 이하라는 이 요건이 적용이 안 되고 다소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 된 주금공이나 HUG가 안 된다면은 SGI 즉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해도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주택 보유수의 제한이 없었는데 2주택자 이상자에게는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도 없었는데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실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거죠. 당연히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 자금을 회수하겠다라는 겁니다. 대출을 회수하겠다. 전세 대출을 회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2주택자 보유 시 공적 전세 보증 연장을 제한한다. 주금공 HUG 단자 그 SGI 그 서울보증보험은 제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고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가주택 1주택자, 고가라고 하는 것은 실거래가 9억 초과, 거주 기간 요건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거주 요건 상관없이 보유만 하면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장특 공제가 80% 적용이 되고 2년 미만 거주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이제 장특 공제라고 해서 최대 30%까지 이게 적용되는 게 이게 이제
원래 원칙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특공제를 80%까지 받으려면은 거주를 2년 이상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적용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되니까 아직은 이게 이제 적용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주택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1년 적용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보유,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단축.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2주택은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의 그 2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2주택인 경우에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되어 있죠.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자.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이제 그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고 하는 건 그 두 개의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즉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책 발표, 그러니까 이제 9.13 대책 이전의 매매 계약건은 매매 이제 계약금이 지불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제 9.13 대책 이후에 계약금이 지급이 된 경우부터 이것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2년 이내에 이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이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양도세 중과하고 종부세 합산가세를 하지 않는,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종부세 합산가세를 하지 않는 것이 기존의 그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에게 큰 혜택이었는데 이 혜택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은 8년 했을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제외했고, 그리고 종부세도 합산을 이제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한 경우에 비과세를 했는데 이거를 중과를 하겠다, 그리고 합산가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를 한다라고 하는 건 2주택일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10%, 3주택일 때는 20%. 이거는 이제 그 이번에 9.13 대책 발표 이후에 이제 계약금이 지급되는 그 건에 대해서는 이걸 바로 그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도 대책 발표 이후,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이제 9.13 대책 발표 이후에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에 대해서 종부세 비과세 요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 양도세 감면 요건에 보시면은 수도권의 6억, 비수도권의 3억 이라는 요건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양도세 지금 감면하는 요건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그 10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에 양도세 100% 면제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그리고 3년 이내 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 양도세 100% 감면해 준다. 이거는 이제 한시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특불공제 50%